안녕하세요 여러분, 용마루쌤입니다. 오늘 환경일기장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후난민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기후난민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여러분이 이제 종사하던 직업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면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한번 상상해보고 휴식 페이지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 적어봤나요? 다른 곳으로 집과 직업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난민 중에는 기후가 변해서 생기는 난민도 있는데요. 세계 곳곳의 기후난민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기후난민이 무엇일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이 사람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 투발루의 타바오테이 전 부총리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섬의 침몰. 평균 해발고도 2m 미만의 작은 나라 투발루. 93년 이후 해수면이 9cm 넘게 상승한 곳인데요. 나라를 이루고 있는 9개의 섬 중 이미 2개의 섬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라면 수십 년 뒤 투발루는 영영 바닷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작은 공장 하나 찾아보기 힘든 투발루를 위험에 빠뜨렸는데요. 실제로 투발루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년에 0.46톤. 캐나다와 미국, 중국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죠. 거대한 나라들이 그들의 개발과 편리를 위해 사용한 에너지의 대가를 엉뚱하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섬나라 사람들이 치르게 된 셈입니다. 점점 차오르는 바닷물의 지반 침투로 곡식 경작도, 마실 물도 점차 구하기 힘들어지는 투발루. 국민들은 침수를 피하기 위해 방조제를 쌓고 염분에 강한 맹그로브 나무를 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작고 가난한 나라에선 기본적인 수해 처치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투발루는 2013년 국가 위기를 선포하고 주변 국가로 이민을 가는 기후 난민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마저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호주 정부에선 이들의 단체 이민을 완전히 거부했고 뉴질랜드 정부에선 영어가 가능한 45세 미만의 사람들에 한해 1년에 딱 75명만 이주를 허락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상 최대의 휴양지인 몰디브,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로 알려진 키리바시 섬, 이를 포함한 44개의 섬나라들이 수몰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높아진 해수면만큼이나 자연재해 또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폭우, 태풍, 지진만으로 이들의 삶은 더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 나라를 버려야 하는 사람들. 투발루는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많은 나라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으로 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말이죠. 네, 영상 잘 봤나요? 투발루라는 나라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단순히 투발루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계속 반복된다면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도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낮고 작은 이 섬나라, 즉 투발루는 점차 물에 잠겨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기후 난민을 신청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는데,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다른 주변 국가들에서 입국을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계속되는 바람에 초원의 풀과 물이 사라지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던 사람들은 더는 가축을 기를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몽골에도 수많은 초원들이 있는데,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이렇게 유목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후 변화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살던 이누이트는 북극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요. 기후 변화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결코 다른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부르게 되는지 우리가 영상도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한번 스스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기후 난민이라고 부르게 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기후 난민은 기후 변화로 인해 원래 살던 곳에서 더는 살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이나 직장을 잃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71페이지에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시작. 네, 슬프고 막막할 것 같고요. 화도 날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게 되겠죠. 72페이지입니다. 다음 글에서 기후 난민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살 곳 잃은 기후 난민, 어디로 가야 하나? 목말라 나라의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였지만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음식과 생필품 가격이 비싸서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이 계속되자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결국 목말라 나라 안에서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목말라 나라 사람들은 살기 위해 주변 나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들은 목말라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목말라 나라 사람들에게 살 곳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일자리가 부족해지며 종교와 문화도 달라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목말라 나라 사람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죠? 기후 난민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72페이지에 작성해 봅니다. 시작. 네, 원래 살던 곳에서 살 수 없고요.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갈 곳이 없죠. 다음, 다른 나라에서 기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영상을 통해 봤지만 호주라든지 뉴질랜드에서 투발루의 기후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조건부로 이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볼까요? 72페이지에 작성해 봅니다. 시작. 네, 일단 난민이 살 곳을 제공하기 힘들 수가 있고요. 일자리를 두고 원래 살던 그 나라의 국민들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나라에서 염려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기후 난민의 입장에서 입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범죄의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 것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난민을 이렇게 쉽게 수용하는 나라들은 좀 많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난민들도 이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모든 이 노력들에는 금전적인 경제적인 노력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후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 좀 양보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후 난민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를 찾아가야 될 텐데,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73페이지에 작성해 주세요. 시작. 네, 작성 다 해봤죠? 기후변화가 발생한 건 우리만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다, 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후난민이 겪는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과 직업을 잃고 살기 힘들어져서 살던 곳을 떠나야 하게 되고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쉽게 받아주지 않아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74페이지에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주변 나라에서 발생한 기후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주장과 근거를 담은 연설문, 즉 논설문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환경일기장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